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우리 수업하시기 전에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우리 1년 커리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 보시고 나면 내가 이 과정으로 수업을 들으면 되겠구나. 또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채워놓고 이 부분은 내가 괜찮아. 빼도 되겠다라는 계산이 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의 커리큘럼 제목은 합격을 위한 편입 영문법, 네가 아는 편입 영어, 내가 아는 편입 합격입니다. 여기서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장난친다고 그런 얘기 하던데 네가 아는 편입 영어? 그럼 네가 한단 말이야? 아니,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시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네가 아는 편입 영어지만 내가 아는 편입 합격이라는 요 제목으로 제가 시리즈로 교재를 만들었고요. 자, 큰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올해 조금 리뉴얼을 해서 방향을 좀 바꿔봤습니다. 예전에는 과정을 하나만 잡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학생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또는 와, 저는 이 필수 과정만 따로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서 올해는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일명 인문계 과정이라고 해서 이 인문계 과정에서는요. 그냥 편입 정석의 풀 코스가 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석으로 하나하나 따박따박 받아서 우리가 서성하는 목표로 하는 친구들, 적어도 건동홍 이상 갈 겁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 과정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인문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한 과목만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인문계 과정은요. 제가 전체 풀 버전을 여러분들 100점에 가까운, 즉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나 정확하게 정석대로 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추천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런데 저는 자연계예요. 문법을 이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 과정 2입니다. 이 과정은요. 자연계 학생들이 보시면 되는 과정이고요. 예를 들면 뭐 인문계가 정석의 풀코스의 6개의 과정을 거친다면 자연계는 3개에서 4개 과정으로 줄인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차이는 이론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도 인문계용과 자연계용을 따로 나눠놨습니다. 인문계용의 이 풀코스 과정은 정석으로 밟는 과정이고요. 여기 자연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속성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문계에서 정석 과정의 내용의 한 3분의 2에서 한 2분의 1 정도 내용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연계 과정은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자연계는 아무래도 인문계에 비해서 수업 내용이 좀 적습니다. 그 자연계는 문법 문제도 인문계가 6문제가 나오면 자연계는 3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제가 편입 수업을 했었는데 15년 동안 기출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자연계에서 자주 나오는 그러니까 뭐 우리 자연계 같은 경우에 100점을 만점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계는 70점, 80점 이상이 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또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버리고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모아놓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록 내가 인문계 과정이라고 할지언정 나는 자세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중위권 대학 정도만 가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편입 속성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는 나 문법 되게 잘해. 그래서 그냥 한번 테두리만 돌아보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까지도 포함되는 과정이 두 번째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인문계 과정부터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문계 과정의 풀 코스는요, 총 6개의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자, 기초 과정이라고 해서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각 과정에 대한 설명들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인문계 과정은 총 6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초 과정이 있고요. 이 기본 과정에서 자연계와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죠. 풀코스 과정의 기본 과정입니다. 이 기본 과정은 이론 마스터 과정인데 전체 내용을 보셔도 되지만 제가 이 과정에서 내용이 너무 많다 또는 저는 이 부분만 약해서 이 부분만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동사편이랑 품사편이랑 접속사편이랑 뭐 기타 등등 뭐 준동사편 뭐 이렇게 좀 나눠 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과정만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풀 버전을 전체로 훑어서 들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과정이 문제 적용 과정인데요. 이 적용 과정은 이론과 포인트 문제를 다시 다루는 과정.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제 문제풀이형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 스텝 2까지가 이론 과정, 스텝 3부터는 문제풀이 과정인데
스텝 3은 문제와 이론이 섞여 있는 과정이고요. 완전히 문제만 들어가는 과정은 스텝 4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 과정들이고요. 마지막 스텝 6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건 기출이나 예상 문제편을 다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식 코스로 보면 스텝 5까지가 마무리고요. 스텝 6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로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게 인문계 과정이라면 자연계 과정은요. 자, 자연계 required course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초 과정에 기본 과정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기본 과정에서 이론 마스터라는 교재를 보기는 하겠지만 이 교재는 분명히 인문계용 교재와 차이가 있어요. 한 절반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 적용 과정은 여러분들 문제를 적용시키는 연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자연계생들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파이널 과정에서, 그러니까 종합형 문제 과정이 다 빠졌죠? 그래서 파이널 과정에서 기출과 예상 문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단계가 되겠죠. 총 4개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선택사항에 대해서 난 종합 문제 중에 심화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앞 과정에 스텝 5를 집어 넣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선택사항이긴 한데 제가 가장 기본적인 코스로 잡아드린 겁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합격을 위한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뒤쪽으로 넘겨야 되겠네. 잘못 넘겼네요. 자, 기초 이론 과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이 뭐냐면 큰 뼈대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뼈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업을 하러 왔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보호가 뭐예요? 목적격 보호는 뭐죠? 오형식은 뭔가요? 수동태는요? 가정법이 뭐예요? 의미조동사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문법적인 용어, 우리가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문법적인 용어가 약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용어를 약한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편입영문법을 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듣고 학습하는 한 바퀴를 돌려보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수업은 기초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수업. 제가 교재를 따로 만든 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자,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놀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크게 이게 형용사절입니다. 형용사절이 뭐예요? 형용사절은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크게. 그래서 큰 구조를 가지고 다루면서 그 다음에 이런 거 할 겁니다. 의미조동사가 포함된 자리, 기능조동사가 포함된 자리에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이 의문문의 어순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영문법, 편입영문법을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부정부사 나왔죠?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를 시키세요. 라고 했는데 기초과정에서 의문문의 어순을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도치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베이스. 자, 그래서 이 기초 수업은 저는 영어를 좀 했어요. 부정문, 의문문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문법적인 용어를 알아요.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편입 문법의 꽃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기본 과정입니다. 이 기본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문법 이론 내용을 통틀어서 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과 인문 과정, 즉 자연의 필수 과정과 인문의 정석 과정이 나뉘어지긴 하겠지만 이 모든 이론 내용을 갖추는 수업이고요. 편입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꼭 들어야 되는 학생들, 꼭 들어야 되는 과정이긴 합니다. 자, 이 과정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 기초과정을 학습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편입문법이라는 건 모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초과정에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연습을 했다면 제가 이 기본 과정에서는요. 보시면 이런 거. 확 다르죠. 복합관계사가 하는 역할은요. 복합관계 대명사절은 명사절과 양보의 완전 다른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부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여기다가 whomever 되게 많이 써요. 실수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는 수업인데 앞쪽을 지금 보시면 제가 썼지만 필수 영문법이 80%가 들어가고요. 인문 과정에서 주의 영문법이 한 20%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자연 과정의 이론이 기본 과정에서는 필수 영문법으로 100%를 채워서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보통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아닌지 체크하시면 돼요. 팁이라고 적어놓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suffer라는 동사의 자동사, 타동사의 기능과 의미상의 차이 알고 계시면 이거 굳이 안 들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 접속사 대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쓰였을 때 기능상의 차이와 문법적인 구조의 차이, 생략 가능 여부들
이거 알면 안 들으셔도 되겠지만 제가 지금 질문으로 날린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편입 과정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수업입니다. 자, 이게 스텝 2의 기본 과정이고요. 자, 스텝 3입니다. 적용 과정이 있는데 이 스텝 3의 적용 과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론을 공부했어요. 이론을 했는데 문제를 봤어.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신 다음에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 엉망이겠죠? 그럴 때 제가 뭘 할 거냐면 자, 문형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다시 필수 과정을 정리를 한번 할 거고요.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파트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시제 문제죠? 시제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이건 태 문제죠? 태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파트별로 문법을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트별 문제 공략법과 함께 다시 한번 파트별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떤 과정인지.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자, 분사에서는요. 이러한 부분이 중요해요. 라고 제가 다시 한번 운을 띄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도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형식에서 딤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또는 딤이 형용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리와 그죠? 그러니까 관계사절과 함께 아니면 딤이 원형으로 쓰이는 자리, 딤이 분사로 쓰이는 자리 이런 것들 해서 답은 몇 번일까요? 이런 거. 또는 밑줄 문제로 들어가서 이런 문제는요? 하고 들어가는 거. 이게 우리가 파트별 문제 풀이 과정에서 하게 되는 세 번째 적용 과정이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응용 과정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파트 3에서는 파트별 문제 공략법을 얘기한다고 했죠. 파트 4는 이게 어느 파트인지를 알려주질 않아. 그냥 종합형 문제를 내고 이 문제를 풀어라. 종합형 문제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종합형 문제의 첫 번째 단계이다 보니까 한 2줄에서 3줄 정도 되는 길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동사 문제니까요.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 보세요. 1번은 관계사 묻는 문제, 2번은 전치사 묻는 문제, 3번 부사, as 원급 as까지 연결되죠? 4번은 부사 기능을 묻는 문제입니다. 라고 잡고 크게 끊어서 들어가서 문제를 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길이 되는 문장을 가지고 종합형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째 과정으로 볼게요. 이 5번째 과정은 사실 실전 과정이라고 해서 종합형 문제 중에서 길이가 좀 길어. 한 4줄 이상 돼요. 구조가 조금 더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는 건데 이 과정을 할 때 제가 사실은 같이 곁들여서 보라고 하는 게 스텝 6에 나오는 기출문제를 같이 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학교별 기출문제를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은요. 보통 이제 기출문제에서 60% 이상을 맞추지 못한다. 이런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지. 자, 제가 분석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작년 수치는 아니고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학교별로 다 나눠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종합 문제를 푼과 동시에 자, 한양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왔어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문법은요. 이 중에서 이렇게 비중이 나왔고요. 자, 한양대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길이부터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과목적어 이시고요. 뭐 관계대명사 와시고요. 관계대명사 위치고요. 뭐 동사 자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사실 한양대 문제가 아니긴 한데 그냥 요 정도 샘플로 보라고 제가 적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게 스텝 5의 과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텝 6의 과정은 뭐 기출문제랑 예상문제를 제가 붙여놓긴 했으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합형 문제를 푸실 때 기출문제를 같이 얹어서 푸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예상문제는 제가 따로 뺍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실강을 할 때 제가 지금 강남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강남 캠퍼스 같은 경우에 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저도 이제 제일 높은 블랙반 수업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서성한, 그래요. 맞아. 오늘 지금 한양대가 발표가 난 날이라 학생들이 합격 소식을 다행스럽게도 너무 많이 전하고 있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항상 얘기하는 수업입니다. 가장 반응도가 좋은 수업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많은 노력을 갈아서 넣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이 수업은요, 제가 따로 교재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매년 기출문제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한양대 예상문제입니다 라고 냈으면
매년 문제가 달라져야 돼서 매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는 핸드아웃 자료로 무료로 제공하는 수업입니다. PDF 자료로 제가 드릴 건데 이 수업은 제가 매년 바꿔요. 매년 바꾸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인서울과 탑7 과정을 나눈 다음에 또 그 안에서 다시 인문과 자연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학교를 들으시면 되는데 이 학교들의 포인트를 제가 쫙 다 정리를 하고요. 작년 성향에 맞춰서 작년의 문제 길이에 맞춰서 작년 문제 유형에 맞춰서 제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 와서 같이 푸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세트별로 보통은 2세트에서 한 3세트 정도 제가 만들어서 푸는 수업인데 궁금하실 테니까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려요. 성대가 작년에 최근 한 3개년 정도로 정리했더니 밑줄 문제 영역으로 나왔었는데 이런 포인트가 나왔어 라고 하면서 제가 이 포인트를 다시 이론으로 정리를 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저랑 한번 공부를 하시고 예상 문제를 푸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성대 문제가 길이가 이 정도 나오고 성대가 자주 내는 게 여기 전치사 보이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고 올해 시험을 보시러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 준비한 커리큘럼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앞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과정은 일단 처음에 요거부터 보시면 돼요.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으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 정말 정석으로 해서 서성한 준비하고 싶어. 나는 인문계 과정이야 라고 하시면 과정 1로 진입하시면 되고요. 나는 자연계야 또는 속성으로 끝내고 싶어. 난 자연계라서 문법 한 2-3문제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정 2로 진입하시면 되는데 문법을 완벽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과정 1로 가시는 게 맞고요. 이 과정 1을 하시는 중간에라도 여러분들 뭐 종합형 문제 둘 중에서 하나만 할 거야 그럼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사실 중위권 학생들이 조금 듣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듣게 되면 저는 서성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반도 서성한 수업이기 때문에 서성한을 목표로 수업을 좀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 하나를 들으면 더 이상 어떠한 문법책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정리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학생들이 받았을 때는 되게 많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실 때 5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5가지만 나오고 나머지 안 나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편입 문법이 어디 그렇던가요? 자, 12월 달에 시험을 보러 갔어요. 내 인생을 걸고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갔어. 처음 보는 문법이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나 쌤한테 따져야지? 이럴 거예요? 보통의 학생들이라면 이거 본 적 없는데 내가 공부 안 했나? 라고 되게 착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업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1년 동안 목숨 걸고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평생에 70년의 인생이 걸린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잡아주는 그런 일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 대신 제가 하자는 대로 수업을 하게 되면 서성한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그 과정이 힘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편입 문법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편입 문법은 요것만 나와요가 없어요. 사실은. 전체를 풀버전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자연개념 속성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이 과정은 한 70점 정도만 돼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만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못해요. 편입 문법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것만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15년 동안 못 찾은 건데 어떻게 해? 그죠? 자, 그래서 인문계 과정 풀버전으로 갔을 땐 이렇게 6개의 단계로 진행이 되기는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필수로 들으시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들으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파이널 과정의 학교별 기출과 학교별 예상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학교만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자연계 과정 같은 경우에는 4단계로 제가 줄였는데 사실 이 4단계를 줄이면서도 사실 제 마음에는 들진 않아요. 저는 정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으나 요즘 학생들 성향 자체가 워낙 짧은 걸 좋아하다 보니 그런 친구들을 위한 과정을 제가 열려고 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축소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계생들한테는 조금 맞겠지만 인문계생들한테 제가 추천하진 않아요. 인문계생들은 서성한을 목표로 한다면 정석으로 공부하시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자, 이렇게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자연계 과정 중에서 뭐 나는 기초를 잘해. 그래서 난 용어 따위 안 해도 돼. 하면 스텝 1을 날리고 2, 3, 4만 들으셔도 되고요.
근데 나는 기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4단계 과정으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스텝 2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제가 항상 꼭 들으라고 얘기하는 수업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커리큘럼 내용이고요. 자, 이제 편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오셨을 텐데 편입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을 내가 제대로 마음먹고 공부하고 그 시간을 힘들게 보냈을 때 그 보상, 70년이라는 보상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크게 올 겁니다. 편입을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건 도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수업을 받아먹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몫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공부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내가 편입 공부에 시간을 넣어야지 라고 하셔야 서성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편입 영어는요. 공부하는 양, 공부하는 시간 대비 성적이 철저하게 나옵니다. 효율성을 따져선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묵묵히 집어넣어서 단어랑 문법을 많이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반기에 문법 많이 보시고요. 어휘 많이 보시고요. 중반기에 독해 많이 보시고요. 하반기에 논리와 종합형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큰 마음 먹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있기를 바라며 자, 저와 함께 우리 니 편, 내 편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